7, 8, 9페이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보기 1번 보이죠? 9페이지 보기 1번 뭐예요? 자, 보기 1번 물어봅시다. 자, 1번 12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125다. 맞아 틀려? 틀렸죠? 125의 얘들아 125의 세제곱근. 그럼 이걸 물어봤으면 이렇게 물어봤으면 머릿속으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뭐예요? 라고 대답해야지, 그렇지? 내가 너한테 x제곱,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x제곱이 5라는 방정식의 근이 뭐야 하면 뿔마 루트라고 대답하잖아, 그렇지? 이해되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을 말할 때 우리는 3개를 대답하는데 그 3개를 다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대답할 수 있지, 풀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럼 3개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중에 실수가 있냐는 거야. 실수가 존재하냐, 실근이 존재하냐,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방정식의 근 중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왜? 짝수관이라고 훨씬 그러니까 이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점 대칭 그래프 그려준다, 그렇지? 그리고 y는 120라는 이 선이 그어지게 되면 교점이 몇 개 나온다? 그렇지, 무조건 하나 나오는 사실 알지, 그렇지? 그 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제곱근 125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될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1번 답이 틀렸다. 얘는 세제곱근 125라는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거 말고도 2개가 더 있다라고 볼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2번 봐요. 81의 내제곱근은 뿔마 내제곱근 81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렸지. 왜? 내제곱근이면 4개 말해야 되는데 2개밖에 말 안 했어. 얘는 뭐 한 거야? 그 중에서 실수만 말해준 거지, 그치? 3번 봐요. 세제곱근 125는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입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이해되죠? 4번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1개이다. 3개이다. 그지? 그 중에 실근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걸 인지하면 되는 거고. 5번 마이너스 81의 음수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마이너스 81이다. 틀렸죠? 그죠? 짝수 제곱근일 건데 A가 음수잖아요. 머릿속에 그래프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야? 선생님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야. 중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니 물어봤는데 얘를 해석하는 첫 번째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80이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그래서 y는 x 4제곱과 y는 마이너스 80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 개수를 판단한다라고 보는 거였지, 그렇지? 그런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원점 대칭이지가 아니라 y축 대칭 그래프가 나올 거고 y는 x 4제곱이 그리고 마이너스 81이 아래쪽에 들어가겠지, 그렇지? 교점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보기 1번 자체가 잘 배웠는지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라서 한번 해보고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 나오는데 거듭제곱근 배우잖아요. 우리가 제곱근은 이제 제곱했을 때고 거듭이라는 건 여러 번, 그지?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 그러니까 이런 수들을 우리가 실수다라고 이제 약속했을 거니까 그런 수들끼리 연산하는 법칙을 한번 정리해보자. 근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뒤에서 쉽게 푸는 거 바꿀 겁니다.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래서 보면 1번 문제 보시면 이런 말 나와.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근 b를 곱하게 되면 n제곱근 ab라 쓸 수 있다. 자, 근데 전제 조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쓰여지는 법칙의 이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ab 있죠. 이런 수들은 모조리다 양수로서 판단한다. 그리고 이 거듭제곱근에 들어가는 n과 뒤에서 나온 m이라는 수는 이 이상의 자연수로 세팅된다. 그치?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그치? 3제곱근, 4제곱근 따질 거겠지? 그치? 근데 밑이 무조건 뭐야? 이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아까처럼
홀수 제곱근 물어볼 때는 실수가 A가 음수 존재하는 거죠. 그때는 이 공식 쓸 수 없다는 거야. 근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이 법칙대로 쓰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쌤 못 쓰잖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쌤이 아까 뭐랬어? 홀수 제곱근 안에 이 안에 음수가 있어도 사실 얘는 실수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때 이게 너무 마이너스 끝나면 힘들게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써? 마이너스 밖으로 빼는 이 형태를 취해도 이 두 식이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주면 어렵지 않다 보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좋아요. 다음 두 번째 법칙 보면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가 있어. 물론 얘가 여기 있면 안 되겠지, 그치? 이때 n제곱근 a분의 b로 이렇게 합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2다. 그치? 이해되죠? 대신 거듭 제곱근의 이 위치가 서로 같은 수일 때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법칙은 n 제곱근 a라는 수를 전체를 m 제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쓰냐? n 제곱근 a의 m 제곱으로 바꿔본다. 이게 좀 헷갈릴 겁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이걸 보면 내가 너희한테 야 n 제곱근 a를 세제곱했다고 쓰면 n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a로 보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n 제곱근 첫 번째 성질을 가지고 안에다가 넣어서 a 곱하기 a 곱하기를 쓸 수 있지, 그치? 그치? 그럼 얘를 a 세제곱 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지,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를 안으로 넣는 느낌이 어떻겠지? 판단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죠, 그치?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 다음 네 번째 m 제곱근 안에 n 제곱근 a가 있는 거, 그렇지? 이때는 m과 n을 곱한 mn 제곱근 a로 바꿔 형태를 풀 것이다. 근호 안에 또 근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합쳐서 곱해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해 줄게. 그다음 마지막에 5번. 5번은 뭐냐면 np 제곱근 안에 a의 mp 제곱근이 있대. mp 제곱근. 이때 거듭 제곱근의 이 숫자와 안에 있는 지수의 공통인 인수 p가 보이지, 그렇지? 그럼 이 p끼리 약분시켜서 n 제곱근 a의 m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 두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바꿔 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거듭 제곱근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중요하게 볼 건 이 4번과 5번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좀 낯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괜찮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세 제곱근 안에 5 제곱근 10이 있었다고 치자. 얘는 4, 5, 15니까 15 제곱근 10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괜찮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쓰겠다는 건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물어볼게. 루트 안에 루트 4가 있었어. 루트 5가 있었어. 얘는 뭘까? 몇 제곱근인가? 얘는 몇 제곱근호가 될까? 제곱근은 여기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그동안 우리가 제곱근은 제곱했을 때라는 거 아니까 굳이 그걸 숫자 쓰지 않았잖아. 근데 굳이 쓰자는 거야. 이지? 한 번 곱해서? 제곱근이니까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를 우리가 루트 5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루트 5는 사실 뭐였냐면 2 제곱근 5랑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2로 판단하는 게 맞죠? 그럼 몇 제곱근이 되는 거야? 4제곱근 5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해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제곱근 안에 2의 5제곱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10과 이 5는 약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얘 뭐 되는 거야? 2제곱근 2라 쓸 수 맞지? 루트 2라고. 괜찮을까?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 쌤이 이게 왜 필요 없다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 얘들아 봐봐. 루트 5라는 건 여러분들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소리고 얘들아? 5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세제곱근 5라는 수가 있으면 얘를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5가 된다는 소리 아닐까? 3번 거듭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 중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그치? 이해돼요? 칠제곱근 10이 있었어요. 얘를 7번 거듭제곱하면 뭐가 되는 소리야? 1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걸 뭘 할 거냐면 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5가 되는 거니까 얘를요 지수법칙의 개념으로 보면 5의 2분의 1제곱이라 써도 되겠네, 그렇죠? 5의 2분의 1제곱 써주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1이 되잖아. 그럼 5의 1제곱이 되는 게 맞아? 그치? 그럼 얘도 보면 세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인데 세제곱했을 때 5가 된다는 거죠. 5의 1제곱이, 그치? 그럼 얘는 근본적으로 5의 3분의 1제곱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얘를 세제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5의 1제곱 될 거죠, 그치? 이래요? 내가 원하는 뭐냐면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형태를 다 이렇게 유리수 지수, 그러니까 실수 지수로 바꾸는 걸 배우면 얘를 이렇게 풀지 않고 다 이렇게 바꿔 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10의 7분의 1제곱으로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요, 얘를 봤을 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얘는 n분의 n제곱인 거니까 얘는 사실 이 안에를 풀어주면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일 거고, 그치? 그것을 n분의 1제곱 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치? 이해되죠? 그럼 얘는 a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 얘랑 같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얘 똑같겠지? 얘하고 얘를 썼어. 얘는 제곱이잖아, 그치? 그치? 그럼 얘는 a의 mp 제곱을 뭐야? mp 제곱을 np분의 1제곱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p끼리 약분돼서 a의 n분의 p제곱, n분의 m제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 말이 a의 m제곱에 n분의 1제곱이랑 같다는 사실을 뭐야? 확인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될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문제로 풀 때는 이렇게 바꿔 풀지 않기 때문에 이 법칙 자체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np 제곱이잖아. 그다음에 얘는 np 제곱근이잖아. 얘는 분모로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그렇지? np분의 mp 제곱이 될 거니까 p끼리 약분시켜서 n분의 m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바꿔 푸는 연습을 해보겠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할 건데 소정이 일어나서 할까? 소정이 내려올 때는 지금 힘들 것 같아. 당장 정신 차리기가. 그치? 여기로 와. 여기 있어서. 자, 1-1부터 할 거예요. 기본. 책. 네. 자, 다음 내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루트 2 그리고 세제곱근 3 그리고 4제곱근 5 그리고 6제곱근 6 이걸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죠? 왜? 제곱근 이 지붕 자체가 다 다르니까, 그렇지? 지붕이 똑같으면 좀 안에 것끼리 비교할 텐데 지붕이 다 다른 이거죠. 그럼 지붕을 똑같은 지붕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쓰면 이걸 쓰는 거야. 이게 약분 가능하다는 건 내 맘대로 여기다가 배수를 좁혀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지붕의 사이즈를 2, 3, 4, 6이니까 뭐로 만들 수 있어, 지붕을? 12제곱근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똑같은 지붕, 그렇지? 그럼 12제곱근 쓴다는 건 여기다 6을 곱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와 얘 지수를 6을 곱하면 되죠, 그렇지? 그럼 여러분 12제곱근 2에 6제곱과 같겠지, 그렇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12제곱근 3에 4제곱. 얘는 12제곱근 5에
세제곱. 얘는 12제곱근 6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괜찮아요? 짝수 제곱 끊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안에 있는 수가 크면 클수록 어차피 양수인 거 아니야, 그렇지? 루트 2가 크니 루트 3이 크니 루트 3이 크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안에 12번 거듭 제곱했을 때 안에 있는 수가 되는 수를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안에 있는 사이즈가 클수록 더 큰 수다, 그렇죠? 2의 6제곱 몇이죠? 3의 4제곱 5의 세제곱 6의 제곱. 여기서 1등은 1등 2등 3등 4등. 괜찮아? 어떤 부분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아, 요거 썼구나. 이해해야 돼. 오케이? 나중 되면 이제 얘를 우리 뭘 쓰고 얘는 쌤 2의 2분의 1제곱이요. 얘 3의 3분의 1제곱이요. 얘 5의 4분의 1제곱이요. 얘 6의 6분의 1제곱이요. 이거 어떻게 풀어? 밑을 12제곱으로 만들어서 지수가 없지. 2의 2분의 1제곱은 12제곱분의 6제곱이죠. 12분의 6제곱. 그죠? 그럼 얘는 사실상 2의 6제곱에 12분의 1제곱이 이런 느낌이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쓴 거야. 얘는 3의 12분의 4제곱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사실상 3의 4제곱을 12분의 1제곱 합하잖아, 그렇지? 지수를 쓰면 저래도 구할 거니까. 그런 법칙으로 이 안에 있는 밑을 크게 비교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받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2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써 있고요. 다시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수, 양수인 걸 좀 조건으로 잡아놨으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계산 법칙을 마음껏 쓰세요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괜찮지?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세제곱이 아니라 3 곱하기가 세제곱근 안에 루트가 있고요. 4제곱근 a와 똑같이 루트 a가 있어요. 제곱근 a. 오케이? 그럼 얘를 곱해달래. 뭐랑? 루트 안에 세제곱근 a분의 6제곱근 a가 있대.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지. 그죠? 그럼 지점을 하니까 쌤이 아까 말했던 대로 3, 4 12제곱근 a가 쓸 수 있겠다. 3, 2 6제곱근 a가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붕이 다르니까 합칠 수가 없어, 그지? 지붕을 같이 만들 수 있지, 그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12제곱근 a제곱으로 써도 되죠, 그죠? 돼요? 약분도 되죠. 근데 지붕을 똑같이 얘를 약분시킬 수 있는 지수가 없으니까 얘를 6제곱근 a의 2분의 제곱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쓸 수 없잖아, 지금. 그쵸?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합칠 수 있지. 그럼 얘는 12제곱근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a제곱일 거니까 a가 되겠죠. 그래요? 그럼 얘 똑같이 한번 해볼게. 얘야. 그럼 얘는 3, 2 6제곱근 a가 이거고 2, 6 12제곱근 a가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얘도 12제곱근 a제곱이 되겠죠. 괜찮아요? 12제곱근 a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를 뭐 하는 거지? 곱하는 거지. 그치? 같은 지붕이지. 그럼 곱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12제곱근 뭐가 돼요? 1이 되죠. 1이 되겠죠. 12번 거듭 1이 되는 수는 1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법도 쓸 거고 다 바꿔서 푸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이 과정 괜찮아요? 이해되죠? 정답겠어? 정답겠어?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볼게요. 1-2의 2번. 이거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 넘어갈 거예요. 1-2의 2번. 근호 안에, 그 제곱근 안에 세제곱근 A, 4제곱근 A. 이제 이게 좀 보일 겁니다. 이제 세제곱근 안에 보면 4제곱근 A, 그다음 A, 그다음 각 4제곱근 안에 루트 A와 세제곱근 A가 있고요.
그죠? 답안지 풀이법은 분모 문제를 따로 분리해놓은 거고 합치지 않았을 거예요. 보면 얘는 이제 2, 3은 6이니까 6제곱근 A가 쓸 수 있고 얘는 2, 4, 8이니까 8제곱근 A로 표기할 거야. 그렇지? 3, 4, 12 제곱근 A가 보일 거고요. A의 세제곱근이죠. 세제곱근 A가 쓸 겁니다. 이거 괜찮죠? 그냥 근호 안에 있는 수는 그렇지? 얘도 분리해주면 4, 2 8의 제곱근 A 보이죠? 4, 3, 12 될까요? A가 양수니까 다 존재하는 숫자는 그치? 여기서 같은 수끼리 약분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 그치? 괜찮아?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지붕이 다르지, 그치? 그럼 내가 어린 수는 건 얘는 6제곱근 A가 될 거고요. 얘는 6제곱근 A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6제곱근 A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합쳐서 약분하면 A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런 풀이법으로 문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괜찮아? 유제 1-2번 문제 풀어보세요. 답이 나오니까. 자, 지수의 확장 넘어가서 여기를 배우고 나서 풀면 이제 방금 풀었던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지수의 확장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게 뭐였냐면 지수를 이제 자연수밖에 안 썼었어, 그렇지? 그걸 이제 유리수, 실수지수까지 쓰는 걸 배우면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해되죠? 아까 우리가 썼던 대로 바꿔주게 되니까, 그렇지? 자, 우리가 썼던 지수 법칙이라는 건 이제 지수 법칙이라는 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걸 아니까 직면을 통해서 그냥 가져가자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지수 법칙이 뭐였냐면 우리가 쓰는 지수 mn이 자연수일 때였어요. 여기는 횟수니까 곱해진 횟수였을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배웠어, 지수 법칙. 그죠? 첫 번째 뭐였냐면 a의 m제곱에서 a의 n제곱 하면 a의 뭐였지? m 플러스 n제곱 왔었지, 그치? 이렇게. 그죠? a 3번, a 5번 곱한 수를 곱하면 a를 총에 넓고 곱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었어, 그치? 그럼 이때는 사실 m이 크냐 n이 크냐를 따져서 봤었지, 그치? 그래서 원래 앞에 있는 수가 더 컸다면 이때는 그냥 a의 m-n제곱이 될 거고요. m하고 n이 서로 같으면 사실 똑같은 수를 약분시키면 1이 돼요, 그렇죠? 0이랑 대답할 수 있더라, 그치? m보다 뒤에 수가 더 크게 되면 분모로 가져가서 약분될 거니까 분모가 더 낫지, 그치? 그래서 a의 n에서 m을 빼준 횟수분의 1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칙을 정의했어, 맞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a의 m제곱을 n번 겉제곱하면 a의 mn 제곱이 된다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a, b 안에 있는 수가 숫자 문자고 숫자 문자 곱해진 수를 통째로 n제곱하게 되면 각각을 n제곱해서 곱한 것 같다라는 형태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지수 법칙을 확장시켜서 이 녀석을 자연수에서 뭐로? 정수로 확장시킵니다. 정수. 한 번에 쓰지 않고 우리가 약속할 게 뭐냐면 이 지수 법칙을 정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m하고 n을 정수로 확장시킬 때 필요한 약속 두 가지만 하자는 거예요. 괜찮죠? 이때 쓰는 약속 보면 하나 정도에 나올 겁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쓰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자 나와요. A, 밑 있죠, 밑. 밑이 있지? 밑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확실히 걸자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해돼요? 첫 번째 썼을 때는 A가 0이어도 뭐 사실 문제가 없어. 근데 A가 0이면 사실 이걸 하는 의미가 없지. 0을 뭐 거듭제곱 하거나, 그치? 일단은 밑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A의 0제곱.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사실 지금 정수잖아, 그치? 그치? 모든 수의 0제곱을 1로 약속한다는 거.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음의정수가 들어오잖아, 그치? 음의정수. 그 형태를 이렇게 쓰면 돼.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물어봤다는 건 얘는 A의 n제곱을
역수로 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얘를 해석할 때 얘를 쓰는 방법이 뭐냐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야? 그럼 a를 역수로 바꾸고 그걸 n제곱 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쌤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약속을 쓸 거야. 이거 다 쓸 거야. 다시 정수 쓸 때 이거만 이해해달라는 거야. 3에 마이너스 5제곱이 있었어. 이거 할 때 3의 역수를 5제곱 하자. 오케이? 괜찮아? 3의 5제곱을 역수로 취하면 3을 역수로 바꾼 후에 5제곱을 똑같이 그치? 거슬릴 거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제곱이 나왔을 거니까 이 밑을 역수로 바꿔주고 그 녀석의 5제곱을 하자. 3분의 1의 5제곱을 하자. 이 말인 거 맞죠? 근데 1은 어차피 거듭 제곱은 1일 거니까 그냥 3의 5제곱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법칙을 이해했다면 내가 알다시피 3의 세제곱에서 3의 세제곱을 나눴다 했을 때 이제 이 지수 법칙을 쓸 때 이 두 번째 있죠. 얘가 변형이 되는 거야. 뭐냐면 이렇게 정수까지 끌어오면 0제곱을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수 법칙은 다 뭐야? 나눗셈은 뭐야? 나눗셈은 밑이 같은 수끼리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으로 정리되어 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묻는데 지수를 확장해서 정수까지만 끌어와도 그냥 a의 m-n제곱으로 정리해서 풀겠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3의 세제곱에서 3의 5제곱을 나눠달라. 그럼 얘는 3의 3-5제곱이 될 거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얘는 쉽게 말하면 뭐야? 3을 역수로 바꾼 후에 제곱. 그치? 기존의 풀이법과 동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3의 세제곱에서 3의 세제곱을 나누게 되면 3의 3-3이 되는 거죠. 그치? 3의 0제곱이 돼서 1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우리가 그동안 썼었는데 얘 지수를 정수로 끌어올 때 조건을 봤더니 밑이 0인 경우 어차피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잘 안 쓰니까 쓰지도 않겠지. 그치? 밑이 0이 아니어야 돼. 그 말은 밑이 음수여도 사실 문제 없다는 거야. 밑이 음수여도 그치? 지수 법칙 쓸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모든 수의 0제곱을 1로 약속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있으면 a의 역수를 n제곱 한 것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치? 이걸 기반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봅니다. 오케이? 네. 그죠? 네. 네. 그냥 그 3제곱에 3을 음수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치니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5제곱을 나눴다 해도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의 역수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얘를 제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9분의 1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원래 풀이법은 뭐야? 마이너스 3의 5제곱을 마이너스 3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똑같은 수를 약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분모에 남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9분의 1 되겠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지수법칙 쓸 때 정수까지 쓸 때는 밑이 뭐라고? 양수, 음수여도 상관없다. 그죠?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치?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시킬 거야. 확장. 그치? 그때 우리가 원하는 이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유리수 지수를 확장시킬 때 필요한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해. 이게 끝이거든. 너 또 일어서 살까? 너 자꾸 나한테 자꾸 인사하는 거. 그건 뭐냐면 이 지수법칙은 이렇게 나와요. 유리수의 정의 a가 0보다 크고 밑을 양수로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밑이 양수일 때만 지금 썼던 저 지수법칙을 쓸 수 있어. 유리지수일 때. 그렇지? 그 말은 앞으로 밑이 음수로 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숫자끼리의 연산을 쓸 때 지수가 유리수라면 밑을 양수로 바꾼 후에 지수 법칙을 써야 하겠구나라는 걸 지금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포인트야. 밑이 양수일 때만 유리수 지수 연산 법칙을 가지고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3분의 2 제곱을 제곱해달라고, 세제곱해달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지금 얘가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지수법칙을 쓸 수 없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왜? 밑이 음수니까. 그럼 얘를 양수로 바꿔서 풀어라 이 얘기겠지, 그렇지? 그런 개념을 잡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확장했을 때 이 첫 번째를 약속하고 그 다음 쓰자. 내가 썼던 A의 잘 봐. n분의 1 제곱이나 그러니까 이제 유리수니까 분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얘는 n 제곱근 A로서 변형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분모에 있는 지수의 분모는 n제곱근의 그 n으로서 변형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해달라는 거지, 그치?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A에 n분의 m제곱이 있었어. 여기 쓰여지는 n은 다 뭐야? 2 이상의 자연수로 써있지, 그치? m하고 n은 2 이상의 정수라고 써있잖아. 그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2를 보면 뭐라 쓸 거예요? n제곱근 A에 m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유리수를 쓰려면 이렇게 바꾸는 거. 즉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로 인정하자. 괜찮죠? 근데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왜 하필 밑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 제곱근 안에는 홀수 제곱 안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수가 나와도 얘가 실수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거 실수야. 존재하는 수란 말이야. 세 번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이렇게 네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5라고 쓰게 되면 있잖아. 얘는 실수가 아니야. 그렇지? 네 번 거듭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5는 없잖아, 그렇지? 얘는 말도 안 되는 수야. 이런 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렇지? 이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n 제곱근 a라 썼을 때 이 수가 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a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0도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이돼요? 그러니까 얘가 짝수 홀수냐에 따라서 안에 있는 수를 음수를 써도 돼, 안 돼라는 게 판정되잖아. 근데 그렇게 쓰면 얘가 가지고 연산법칙을 몇 번 쓸 수가 없잖아. 조건이 걸릴 거니까. 얘 홀수야 그럼 써. 짝수야 안 돼.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풀 수가 없잖아. 법칙. 우리가 쓰는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 쉽게 풀기 위해서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조건이 계속 걸리면 날 힘들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때에는 사실 얘의 조건을 따져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쓸 거잖아. 그럼 밑이 양수일 때만 쓰자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런 수를 가지고 연산하는 거 못하는 거네요. 못하지. 하지만 얘를 우리가 바꾸는 걸 우리가 알려줘. 그럼 이때 얘를 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꿔 풀면 지수법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지수로 확장해서 유리수 범위까지 확인해주셨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꿔 쓴다는 것을 약속하겠다.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했던 숙제, 아까 그 유제 1-2에서 1번 문제 볼게. 그 1-2 유제야. 잘 풀었겠지만 루트 안에 이렇게 4제곱근 A가 보이고 세제곱근 A가 보이죠. 얘만 해줄게, 봐봐. 그럼 이제 얘한테 보이는 거야. 얘를 2분의 1제곱 한 거네. 맞지? 맞잖아. 양수니까. 얘가 양수를 접했을 거니까 지금 써도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A의 4분의 1제곱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치? 돼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지수법칙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수는 얘에서 얘를 나눌 건데 밑이 같을 거니까 얘는 A의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 되는 거지. 맞지? 밑이 같은 수끼리 나눌 거니까 지수끼리 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12분의 4에서 12분의 3을 뺀 거니까 A의 12분의 1 되는 거 맞아? 그치? 그 녀석의 2분의 제곱, 그치? 돼? 그럼 얘는 A의 24제곱분의 1 되겠지? 24분의 1제곱. 그럼 얘는 뭐야? 24제곱분 A라고 써도 문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답 아니야. 1번의 첫 번째 신분 정리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푸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밑이 양수야? 오케이. 그럼 지수 법칙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다 지수를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풀어버리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확장을 유리수까지 했잖아. 그치? 이걸 실수 지수까지 확장시켜도 이 조건이 끝이에요. 왜냐면 내가 너한테 3에 루트 2제곱을 쓰면 사실 루트 2는 무리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사실상 1.5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1.12, 3, 5, 7, 6 막 이렇게 갖다 쳐. 이건 뭐냐면 3의 1.1제곱, 3의 1.12제곱, 3의 1.123제곱, 3의 1.12357제곱을 했을 때 그 값이 어때? 서로 어떤 똑같은 값과 유사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값이 만약에 이게 알파가 나왔어. 얘도 알파 근처, 얘도 알파 근처. 값의 변화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야. 얘를 이렇게 무한대로 잡아서 거듭제곱을 해도 그 값이 어떤 값에 가고 있다. 얘가 만약에 3이었고, 얘가 플러스 4였고, 뭐 3.1이었고, 얘가 3.10이었고, 간단 말이야, 그치? 그 값이 결론적으로 어떤 값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리지수로 써도 큰 오차가 없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수로 우리가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를 실수로 확장시켜도 밑이 양수란 전제만 확실히 걸려 있다면 우리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3의 루트 2제곱이라는 게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그죠? 여기에 3의 루트 2분의 1제곱 곱하했을 때 지수 법칙을 마음껏 써서 3이 되겠구나라고 약속하겠다고 하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장시켜서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조건을 걸었다는 거야. 사실 2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밑이 양수면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겠다. 이것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죠. 괜찮죠? 좋아요. 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쉬는 시간이 금방 오니까 쌤이 간단하게 기본 1-3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9분의 4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어이 갑자기 3분의 2제곱에 뭐야? 4분의 9제곱이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할게요? 밑이 양수지 애초에. 그치? 그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를 써주면 9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4분의 9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되겠지, 그죠? 괜찮죠? 이걸 풀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날 힘들게 해. 마이너스는 밑을 역수로 바꾸는 거지, 그치? 얘는 4분의 9에 2분의 3제곱을 쓴 거 마찬가지, 그치? 오케이? 맞잖아. 그럼 이게 답인데 하려는데 4분의 9는 사실 머릿속으로 뭐의 제곱이죠? 2분의 3의 제곱과 같지, 그치?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럼 얘는 2분의 3의 세제곱이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럼 이 정도 쉬는 시간 없어. 얘는 8분의 27이야. 너 일어나.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너 일어나 안 돼. 어? 집중해. 알았지? 마지막 기회야. 공공의 쉬는 시간에. 자, 2번 같은 경우가 별표 쳐놓고 쌤 이거 풀 때 나한테 제대로 안 배운 애들 소정이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쌤 이거 마이너스 3에 3제곱일 거니까요 마이너스 27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가 있겠지.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이거. 왜? 틀림 없잖아. 왜? 뭐 틀렸는데? 그러니까 왜 틀렸는데? 맞잖아. 지수 쓰면 되잖아. 그렇게 시켰어. 3. 마삼의 3제곱 마이너스 27. 뭐가 무슨 말이야? 이게 지수면 얘가 뭐야? 밑이지, 그치? 밑이 음수면 지수 법칙을 유리수 범위는 쓸 수 없는 거잖아. 유리수 지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수 법칙을 썼다는 건 유리수로 되어 있는 지수를 법칙을 쓰겠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때는 밑이 양수일 때는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럼 쌤 이거 그냥 양수로 바꿔 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보는 거야. 마이너스 3을 짝수 제곱하잖아, 그치? 그죠? 그럼 얘는 사실상 3의 4제곱이랑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지. 맞죠? 그럼 그렇게 바꾼 후에는 밑이 양수니까 지수법칙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의 3제곱이 될 거니까 27이라고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단순 풀이로 나오면 되게 별거 아닌데 지수 법칙을 써놓고 다음 주 틀린 것을 고를 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밑조건이 안 잡혀 있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보기 1번 a의 n분의 n제곱에서 a의 이 녀석의 m제곱은 a의 n제곱이다 써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m하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써줬어. 그러면 모두 오케이 맞는 말 한단 말이야. 그럼 틀리겠지, 그치? 그치? 밑이 양수라는 조건이 빠져있으면 얘를 쓸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오케이? 어... 4, 5, 6번은 쌤이 아까 바꾸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직접 바꿔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4번만 하고 끝낼게요. 4번.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낯설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이건 4의 4제곱이 아니라 4제곱은 8로 보는 거예요. 괜찮지? 자, 하나씩 풀자. 일단 이 제곱근은 이 수의 제곱근이 맞지? 근데 얘가 양수라는 사실에 인정을 했다. 밑이 다 양수일 거니까 거듭 제곱해서 양수되는 수는 양수일 거예요. 오케이? 인정하시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수는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다. 이게 일단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 안에 2가 곱해져 있고요. 그 안에 세제곱근이 있지, 그치? 오케이? 그럼 세제곱근이라는 건 이 수의 3분의 1제곱 해서가 맞지, 그치? 괜찮아? 얘를만 보는 게 세제곱근 안에 있는 수를 보면 얘는 이 녀석의 3분의 1제곱을 쓸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괜찮죠? 그 앞에 4가 또 곱해져 있어. 또 그 안에 4제곱근 8이 있지. 그럼 얘는 이 수의 4분의 1제곱이다 쓰는 것까지 이해될까? 8에 이런 식으로. 그죠?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방법을 써주면 얘는 일단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2의 4분의 3제곱. 괜찮아? 그럼 얘는 4 곱하기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 되지? 지수법칙 하는 거야. 더하는 거 되더라, 그치? 4분의 11제곱 맞아? 괜찮지? 그럼 내가 원하는 얘를 여기다 풀었다더라? 그 녀석의 뭐야? 3분의 1제곱, 그렇지? 그럼 얘 3분의 1제곱 뭐가 돼? 12분의 11제곱,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2 곱하기 2의 12분의 11제곱이 되고 그 녀석이 2분의 1제곱, 괜찮아? 그치? 그럼 얘는 지수법칙 2의 12분의 23제곱, 그치? 그 녀석의 2분의 1제곱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2의 24분의 23제곱이 되겠다라고 끌어올 수 있겠지, 그치? 그죠? 얘를 원래대로 쓰면 뭐야? 24제곱근 2의 23제곱과도 같다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 복잡한 건데 이런 식의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볼 거야. 얘는 2의 2분의 1제곱. 아, 얘는 3분의 1거니까 얘는 4에 2, 3은 6분의 1제곱 되겠지 뭐. 그치? 괜찮지? 3이 6이니 그치? 얘만 따로 본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3은 6, 6, 4, 24. 아, 8에 24분의 1제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느낌만 얘는 어차피 될 거고, 얘도 곱할 거 아니야? 얘 안에 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6제곱근이 될 수밖에 없겠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할 거니까. 이래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나중에 풀어볼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곱하고 있는 건 이거 쓰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을 지금부터 40 몇 분인가요? 지금? 오늘 다 배웠어요, 얘들아? 다 배웠어요.
배운 거야. 이제 유형 1-6까지만 풀고 라이트 셋 넘어가서 유형별 문제 풀기가 좀 하면 끝납니다. 몇 분이에요 지금? 형이 3분이니까 47분까지 하시죠. 괜찮죠? 좋아요. 선우야 뭐 하는 거야? 요즘은 막 수업 끝나면 반장이 나와서 칠판 치고 막 합니까? 칠판 지우셨는데 그래? 반장 뽑으려고요? 네, 칠판을 안 써요. 칠판 안 쓰는 거. 전자칠판. 그도 지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좋네. 나 그냥 보드판도 있는데 안 지울 때 있지. 그냥 안 지우고. 소정이가 반장 할까요? 네, 있어요. 기본 1-4부터 또 이제 세 개만 더 하면 되는데 1-6까지만 하면 돼요. 1-6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셋으로 넘어가서 유형 문제 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보세요. 다음 식은 간단하게 세워져 있고 A와 B가 모두 양수다. 위치 양수라는 조건을 두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A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뭐야? 지수법칙이에요. 그죠? 합창공식 기억납니까? 합창공식이잖아. 그치?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잖아. 그치? 같은 형태일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연산해 주시면 헷갈려 하지 마요. 그쵸? A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의 제곱이 2분의 1제곱 다음 마이너스 B의 그치? 그럼 이제 얘하고 여기 합창공식이 적용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A의 1제곱 이거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되면 1제곱 된 거지 그치? 그 다음 B도 똑같이 1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괜찮죠? 그 지수법칙을 쓰는데 이게 유리수라서 그동안 했던 유형들이 살짝 좀 힘들어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4분의 1이 크니 2분의 1이 크니 4분의 1이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크죠? 그렇죠? 선생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수가 뭐가 더 작은지를 판단해서 작은 것을 기준으로 키워나가는 느낌을 보는 게 좋아요. 이해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선생님이 더 할 필요도 없지만 A-1 A-B 곱하기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 그렇죠?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난처해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 도는 거야. 얘는 지수가 1이죠? 그죠? 얘는 3분의 1이야. 뭐가 더 크죠? 1이 더 크죠? 그죠? 그럼 얘가 강식을 보면 차수가 1차식이면 얘는 3차식 느낌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그 느낌을 봤으면 얘가 또 곱셈 공식이 좀 떠올릴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이 식을 만드는 건 얘를 세제곱하면 돼요. 그쵸?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들 다들 한참 하고 있었으니까 기억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얘가 있으면 마치 A 이게 K 이게 X고 Y면 X 빼기 Y가 있고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이 있는 맞지? 여러분들 한참 하잖아, 그렇지? X 마이너스 Y가 있는데 A가 정의해 보면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인수분했을 때 얘가 있다는 거 알아 몰라? 그렇지? 여러분들 한참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보면 그러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라는 거야. X 마이너스 Y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럼 이게 약분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걸? 그죠? 약분된다는 거 이해하고 있죠? 그럼 뭐 나와요? X제곱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걸 기반으로 여기다 써주는 거겠지, 그치? 이게 X고, 이게 X고, 이게 Y인 거 맞죠? 그러면은 A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맞지? 돼요? 이게 A면, 이게 X면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xy니까 플러스 xy, 그 다음 플러스 y제곱일 거니까 b 3분의 1제곱. 그렇지. 괜찮아요? 얘네들 어차피 합칠 수 있죠? 양수 지수 없을 거니까 a, b의 3분의 1제곱. 이런 느낌까지 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은 잘 배우는 게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자, 똑같은 문제예요. x의 2분의 1제곱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치? 이 두 수를 더하는 게 4. 그럼 얘도 너희들 머릿속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쌤, 얘를 k라 두면 k 더하기 얘는 그 녀석의 역수지, 그치? 이렇게 보이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지수의 마이너스네. 그 앞에 네? 이거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죠?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맞죠? 너희들 머릿속에는. 그치? 나하고 나의 역수를 더한 게 4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냐? x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뭐냐?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곱셈 공식 변형이죠?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얘는 얘를 제곱한 거죠. 그치? 얘는 k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1을 물어봤지,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또 제곱한 거잖아. k4제곱 더하기 k4제곱분의 1 더하면 맞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4제곱하면 얘가 되고 4제곱하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뭐야? k3제곱 더하기.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고1 1학기 문제죠. 이죠? 지수가 유리수라서 너희들 좀 난처하지? 오랜만에 푸니까 이게 지수가 분수 형태니까 일단 정확히 적자는 거야. 작은 걸 기준 삼아서 조금 더 고차원식을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여기서도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억해 놔. 그렇지? 일단 포인트는 밑이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x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커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 봤을 때 이 조건 기반으로 푸는 거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거 푸는 건 내가 할 필요 없죠. 그죠? 이거 하나만 할까? 이거 하나만 할게. 우리는 이거 뭐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이걸 풀어야 얘가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어줄 테니까 이거 풀어. 이거 할 수 있잖아. 그지? 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k분의 1을 제곱해서 몇을 뺀다? 2를 뺀다. 괜찮지? 또 풀이과정 보면서 대충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가지 마시고 꼭 해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죠. x는 1보다 크다. 이 말이 뭘까 얘들아? 밑이 양수인데 1보다 크대. 이런 느낌이에요. x-1은 0보다 크다. 이런 느낌으로 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역수의 합이 7다. 조건 준 거죠, 그죠?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렇지? 그럼 이런 거야. 얘는 지수가 크고 작아, 그렇지? 그럼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의 지수를 올린 값을 알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얘를 제곱하면 이 형태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푸는 게 맞지, 그치? 맞죠? 그래서 쌤이 얘를 만약에 k라 쓰면 나는 지금 k를 못 구하지만 k 제곱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느낌. 헷갈리나? 그럼 전체를 제곱하면 그죠? 그 제곱한 값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중간에 있는 값 k의 제곱한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얘를 제곱하면 뭐 되는지 알죠? x 그다음 마이너스 x2 플러스 x의 마이너스 좀 나오지, 그렇지? 얘를 제곱하면 이거 제곱 x 얘랑 얘랑 곱한 거 1, 2,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밑이 같은 수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x의 0제곱 맞죠? 밑이 같은 수끼리 곱했으니까 지수끼리를 더하면 x의 0제곱 1 근데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두 번 그죠? 그 다음 나오겠지?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을 제곱한 값이 오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지? 맞죠? 근데 내가 알다시피 x가 1보다 크다며,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 물어보는 거야. 1보다 큰 수의 2분의 1제곱에서 역수를 한다. 그치? 그치? 그럼 1보다 큰 수니까 얘가 3이면 3의 2분의 1에서 3의 역수 3분의 1의 2분의 1제곱을 뺀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1보다 크니까 3을 넣어봐. 3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게 양수냐 음수냐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비교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그치? 얘는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이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역수 3분의 1의 제곱이 2분의 1 제곱이지. 그치? 쌤이 또 혼자 하네. 그러니까 얘가 3의 2분의 제곱이면 얘는 뭐야? 3의 역수는 3분의 1의 2분의 제곱 되지 않겠냐고. 이래요? 그럼 얘는 사실상 루트 3이죠. 2분의 2제곱 3. 얘는 2제곱은 3분의 1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비교해주면 위치가 올라가. 오케이? 얘가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이 값 중에 양수가 쓸 거니까 플러스 루트가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난해지지 그 얘들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 머릿속으로 지금 1보다 크다 했을 거니까 이 식의 값을 당장 얘가 낮은 차수니까 얘를 제곱한 값은 구할 수 있겠다. k가 5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5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k는 루트일까 마이너스 루트일까? 그걸 따져봐야 돼. 그렇지? 1보다 큰 수니까 그 녀석을 2분의 1 제곱 루트 씌워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이렇게 본다. 루트 x하고 루트 x분의 1을 지금 비교하고 뺀다는 거죠. 이런 느낌. 이되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서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6이가 될 거 아니야. 루트 x가 3이었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렇지? 루트 3에서 6이가 시켜줄 거 아니야. 3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 루트 3이니까 양수구나.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딱 보자마자 양수 찾는 거구나. 루트 5 빼기 루트 5분의 1일 거니까. 괜찮지? 이런 느낌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번에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보시면서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보는 연습까지. 괜찮을까?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1-6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지수 단원. 자, 2에 2x제곱이에요. 그렇죠? 이 녀석이 몇이다? 3이다. 그럼 여러분들 얘를 봤을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위치 2로 되어 있고요. 지수가 2x제곱이면 3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사실 2에 x제곱을 제곱한 게 3이라는 숫자가 쓸 수 있는 거지. 맞죠? 이런 느낌까지. 그럼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뭐냐고 보면 일단 얘를 짝수제곱 했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이되죠. 여기다 내가 이걸 가지고 막 2분의 1제곱을 양변해서 2x제곱은 3의 2분의 1제곱이다.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야. 위치 양수인지 음수 판단이 될 거예요. 그렇지? 책에 보면 2가 0보다 크다 나오지. 나와있어요? 너 이거 0보다 크다? 나와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지수 법칙을 써도 상관없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여기를 2분의 1제곱 비율을 써서 3의 2분의 1제곱이다라고 쓰는 것까지 괜찮지, 그치?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루트 3이다. 이런 느낌까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2분의 1제곱 해주면 2의 x제곱이 루트 3이네. 이런 느낌 받지, 그치? 근데 위치, 양수라는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는 거야, 그치? 오케이? 벌써 왔어? 안 그러는데. 아니 눈 감은 거예요, 잠깐. 그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야. 아니. 오케이, 알았어. 자, 1번 문제 풀 건데 일단 거슬리는 게 많아. 얘를 역수로 바꿔주면 딱 깔끔해지는데, 그치? 그럼 내가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써서 어떻게 해? 역수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만날 거니까 이렇게 3x제곱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아 이거 역수 바꿔서 풀자. 그럼 마이너스도 지우고 얘를 평지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그럼 너무 좋지. 왜? 2의 x제곱을 우리는 루트 3의 2분의 1제곱 쓰겠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거는 2의 x제곱을 12제곱 한 거 맞지? 오케이? 그럼 얘가 원하는 건 3의 2분의 1제곱에 12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3의 6제곱이 되겠다. 이런 접근법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기준이 괜찮아? 괜찮죠? 자, 2번을 볼 건데 이거 좀 안 나오면 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1단원은 사실 곱셈 공식을 좀 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치? 다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2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근데 우리가 2의 x제곱 값을 3의 2분의 1제곱으로 환산했지. 그치? 얘는 3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치?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근데 이게 부분자가 이렇게 항이 두 개씩 있을 거니까 통분 막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약분도 안 될 거고. 그죠? 얘네들을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묶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수가 2분의 1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더 작아요? 그치, 마이너스 작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얘로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풀이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작잖아, 지수가. 마치 x 제곱 마이너스 x 이런 느낌을 볼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 이제 x로 묶을 수 있잖아, 그치?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치? 이런 느낌과 동일하게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기준이 되고 얘보다 지수가 1 더 큰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k면 얘는 k의 뭐야? 얘가 만약에 k 1제곱이면 k 2제곱 이런 느낌이 되냐 물어보는 거야. 1 더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보라는 건 아니지만 작은 지수로 얘 밑이 같으니까 묶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밑이 같을 거니까 묶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돼요? 그럼 쌤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작은 녀석으로 이렇게 묶어보자. 그지? 그러면 얘는 묶여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 곱했을 때 밑이 같은 건 지수끼리 더할 거 아니야, 그렇지? 더해서 2분의 됐을 거니 왜 나왔을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괜찮아요? 다시 분배해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분모식이 나오냐 확인해봐요. 돼요? 괜찮죠? 그럼 위에 똑같이 볼 수 있죠? 3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오케이? 묶어주면 얘는 뭐지? 3에 1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돼? 그럼 이때 얘는 약분되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4. 그죠? 재밌죠?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잖아. 그치? 근데 이런 풀이를 하면 사실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풀이법은 뭐냐? 이거 괜찮지? 교과서에 없는 그냥 풀어본 거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쌤 여기서 이게 얘를 얘로 쓰는 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얘 자체가 너무 지저분한 식이니까 근본적으로 2의 2x제곱만 만들어주면 그냥 깔끔한 3으로 되지 않아.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풀이법은 뭐냐면 2의 2x제곱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걸 3이라는 간단한 수로 바꾸는 게 목적이거든. 그치? 그럼 얘를 보면 2x제곱 되려면 얘를 2x제곱 만든다는 건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쵸? 밑이 같은 수끼리 곱해야 지수끼리 더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2x제곱이 되려면 얘를 제곱하는 형태도 되겠지만 내가 얘를 제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하는 게 있잖아, 그렇지? 전체를 제곱한다고 쓰면 또 이게 엄청 복잡해. 완전 제곱이 될 거야, 그렇지? 세어라는 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0이 아닌 수를 곱해도 특징상 같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이 형태가 될까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게 뭐냐? 2의 x로 되겠지. 그래야 밑이 같은 수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x 더하기 x 2x제곱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그럼 얘가 문제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면 0이 될 거야.
그럼 2의 0제곱은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되게 심플한 식이 되겠다,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곱해주면 2의 2x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분자도 2의 2x제곱이 되고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다 3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2분의 4 답이 2로 결정되겠다라고 접근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수로 되어 있는 어떤 특정 값을 구하는 거니까 분수의 성질은 딱 두 가지다. 약분 가능하다, 통분 가능하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문제까지 끝낼게요. 봐봐. 이제 할 수 있을걸?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3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다. 오케이? 쌤, 이거는 얘를 인수분해 해도 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 맞지? 얘가 더 작잖아, 그렇지? 얘를 세제곱한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빼기 b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준 거야. 얘는 인수분해 느낌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형태로 똑같은 수에다 곱해서 풀 건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 얘를 보면 여기니까 뭐 하고 싶냐면 2의 x제곱을 곱하고 싶을 거야. 1번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내가 심플하게 된다는 알고 있지, 그치? 얘도 봐봐. 2의 4x제곱 되지. 2의 마이너스 2x제곱 되지, 그치? 그럼 끝난 거야. 맞죠? 왜냐면 얘를 알고 있다는 건 2의 4x제곱은 양변을 작업한 거잖아. 9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뭐야? 역수잖아.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이 끝났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분배해 주시면 2의 2x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는 2의 마이너스 0제곱 1이다 쓸 수 있고, 그치? 2의 4x제곱 방금 변하지, 그치?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지수끼리 더하면 오케이? 그러면 얘가 3이니까 2분의 얘는 9 얘는 3분의 또 범분수 못하는 사람 없지, 그치? 9에 3분의 넣으면 3분의 몇? 그걸 2로 나누지, 그치? 괜찮지? 2는 1분의 1이니까 6분의 28로 접근해서 약분해주면 이렇게 접근해서 끊을 수 있다.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일단 1단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쌤이 말했지만 월수금 3번 하니까 한 단원씩 나가는 거 제법 속도가 빨라요. 그치? 근데 쌤이 말하면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는 거니까 유제 문제 풀어보시고 유제 문제가 다 되신 분들은 라이트 쌤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를 하나씩 하면 되는데 라센 한번 펴볼까요? 펴보시면 여러분이 좀 난처하지 않게 8페이지부터 만나보세요. 쌤 거랑 여러분 버전이 갈 수 있거든요. 8페이지부터 시작이 맞을까 문제풀이가? 맞나요? 그럼 8에서부터 보면 지금 지수법칙 되게 심플하게 라이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기초 문제가. 그치? 그게 54번까지 맞나요? 그죠? 그거 풀어서 내가 혹시 여기까지 풀었는데 거슬리거나 안 되는 게 있나 없나 체크하는 거 하나. 오케이? 그럼 뒤에 보면 이제부터 유형 1부터 쭉 나올 거예요. 그죠? 유형 1부터 오는데 여기 이 정석에서 들어가 있자는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게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푸는데 진짜 잘 풀 거야. 내가 너희들 잘 풀 거라는 거 아는데 거슬리는 게 있다면 저기 뒷부분에 유형 10, 11, 12, 13 여기 부분에서부터 좀 응용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오겠지, 그죠? 이해됐죠? 어렵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정석같이 단조로운 문제는 아닐 거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유형 13은 뺄게. 유형 13은 활용 문제라서 바로 문제는 뭐 그냥 내가 혼자 풀어주는 느낌밖에 안 날 것 같아서 풀지 마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지금 책에 했던 거랑 유사한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 좋은 문제도 있으니까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세미나는 건 1시 반까지니까 시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문제 다 풀고 나서 채점 다 해보시고 거슬리는 게 없으면 뒤에부터 유형 12까지 유형별로 둥지 풀어봐요. 내가 잘 풀리나 안 풀리나.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쌤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유형 12까지 풀어오는 거 이게 숙제가 될 겁니다. 근데 쌤이 숙제를 웬만하면 안 내준다잖아요. 그래서 풀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쌤이 같이 풀어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뒤에 넘어가면 더 쉬워져요. 알았죠? 해봅시다.
유지 문제 풀어서 확인하시고 잘 되면 넘어가서 푸시면 됩니다.